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쪽 파트인데 이건 선생님이 수학 상하 뭐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했던 내용, 그다음에 수학 원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그냥 하나로 보는 방법. 오케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하나로 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부담스럽니? 그래. 지금 수아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됐죠? 자, 볼게요. 그래서 봐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랑,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간단해요. 그냥 fx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여기는 얘는 y는 fx와 y는 0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얘의 실근이 여기는 얘의 뭐랑 똑같다? 교점에 뭐랑 똑같다? 그렇지. x 좌표와 똑같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fx는 gx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를 줬다. 두 개, 이렇게 줬다. 여기 있는 얘의 실근은 y는 fx라는 애랑 또 y는 gx라는 애 그래프에 마찬가지 교점의 x 좌표와 똑같다. 얘의 실근은 여기 얘의 교점의 좌표와 똑같다. 여기 있는 이 개념이 지금 첫 번째 우리 방정식 파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요 얘기야. 그냥 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fx, y는 fx가 있고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는 그는 얘랑 얘가 됩니다. 이 x좌표들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의 실근이 됩니다. 이런 거.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교점의 x 좌표예요. 교점의 x 좌표랑 저기는 저 방정식의 실근이랑 뭐하다? 같다라는 그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잘 봐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3차 혹은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실근 얘기에서 우리가 3차 방정식 얘기는 보통 어떻게 일단 인수분해가 돼야 얘가 0입니다. 얘가 0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는 얘 근을 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을 뭘로 바라봐 주세요? 3차 함수로 바라봐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로 바라본 다음에 거기 있는 게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3차 함수라든지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놓고 뭐 x축과 교점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함수와 교점을 바라본다든지 등등등 해서 3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3차 함수와 다른 함수 혹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서 문제를 풀겠어요. 이런 느낌이 지금 배우는 방정식 단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을 거고요.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차근차근 볼 건데 보자. 자,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a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얘는 a 값 때문에 절대로 뭘 할 수 없구나. 인수분해를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인수분해를 할 수 없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근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함수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고 그다음 x축과 비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자니 여기는 이 A 때문에 그릴 때마다 A 값 때문에 요렇게 막 통째로 다 이동되는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A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애가 A가 됩니다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내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도 여전히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y는 얘의 그래프랑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두 개의 교점에 x좌표가 두 개가 되도록, 그죠? 그렇게 두 개가 되도록 그렇게 요 a 값을 위아래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y는 a라는 직선은 언제나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그냥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y는 y 프라임 먼저 해야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해서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찍어주고 최고층에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얘가 f 프라임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때 함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얘는 1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되니? 1 넣었으니까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 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려놓고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뭐 0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얘는 원점은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려줍시다. 오케이? 그래서 fx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얘가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다 됐잖아. 얘의 그래프는 완성됐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근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밑에부터 보자. 이렇게 지금 교점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교점 한 개 있으니까 안 되겠죠. 실근 하나란 소리니까. 얘가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딱 접하는 이 순간에 교점이 두 개가 되죠. 이게 x좌표 두 개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 값 중에 하나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2였겠네. 됐나요? y는 a라는 직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맞아? 근데 얘가 좀 더 올라가면 얘는 어때? 세 개 다시 두 개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점은 또 여기는 요 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더 위로 올라가면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됩니다? A는 뿔마 1이 됩니다. 뿔마 2가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답이었다면 2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A 값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세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얘들아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한 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근의 개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의 종류까지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근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니 Y값이니? X값이죠. 맞아요? 그럼 잘 봐봐. X값이 두 개고 X값 중에서 음수인 게 두 개고 양수인 게 하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럼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야? 음근 하나지. 맞아요? 이거 양근 아니죠? 얘가 X축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얘가 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X좌표가 음수잖아. 그지? 얘는 음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지금 3차 방정식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안 만날 때 우리 허근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 상황이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쪽으로 왔어. 이 상황은 어떨까?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중근을 갖겠죠. 다시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중근을 갖는 중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럼 얘는 어떨?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구나. 그지? 이쪽으로 왔어. 음의 실근 하나랑 영 하나랑 양의 실근 하나를 갖는구나. 됐어? 이쪽으로 왔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음의 식은 두 개랑 양의 식. 아, 이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와 있으면 음의 중근과 양의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양의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이렇게 갖는 거겠지? 그러니까 3번의 답은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A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 A가 있으면은 A를 남겨놓고 있잖아. A를 남겨놓고 다 넘겨버려요. A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마이너스 A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헷갈리겠죠. 차라리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넘겨서 얘의 그래프를 완성해 놓고 얘를 A인 상태로 놓고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바라보기 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는 얘를 봤어,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 얘를 옮기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는 k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를 이제 fx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y는 k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얘는 6으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여기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극대, 극소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2였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가만히 보니까 0 넣으면 0 나오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 이거 3등분하면 요 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가 x, y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점 지나게 이렇게 그려진 게 x축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함수값들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0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y는 k라는 직선 움직여 가는 거지 뭐. 그죠?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고 싶어요. 7이랑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갖고 싶어요.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가 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이니까 이번 이쪽이겠다. 그지? 0에서 7 사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은 근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공식이 하나 있죠. 무슨 식이라고 불리는?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그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을 할 때는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여기는 얘의 판별, 근의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딱 식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좀 알아봅시다.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진다면 중근과 한 실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거죠.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이 모양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얘가 요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3차 방정식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계속 뭐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증가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봐야 몇 개밖에 못 가져요? 어차피 한 개밖에 못 가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뭐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결국 어떤 그래프 개형이어야 되냐면 요 그래프 개형이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 뭔 소리야? 양수인 상황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잖아, 그지?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만 우리는 근의 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는 판별식을 쓸 필요 있어요? 아니 뭐야? 판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먼저 검사해 줍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를 먼저 검사해 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양수였다면 세 가지가 나오겠지. 세 가지. 판별식이 이렇게 하자. 그럼 이 상태였다면 이제 판별할 가치가 있는 거고 얘는 무조건 몇 개 나오겠어? 실근 무조건 한 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런 경우였다면 이제 이런 그래프 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세 가지로. 얘는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첫 번째라고 하고요. 얘를 두 번째라고 할게요. 여기는 얘는 세 번째라고 할게요. 뭘 기준으로 나눴을까? 얘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요. 극대값은 무슨 수인지 지금 보니까? 양수죠. 1번 경우에. 극소값은 무슨 수예요? 음수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은 얘는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나오면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이 경우는 어때? 극대값도 무슨 수? 양수. 극소값도 무슨 수? 양수.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극대값도 음수고 극소값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근 하나밖에 안 갖겠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x축에 다 있어서 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되면 0이 되면은 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1번 상황은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고요. 여긴 얘는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 경우고요. 한 실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얘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땐 첫 번째로 뭐 해줄 거야? f'x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먼저 구해줄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였다라는 보장이 생긴다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조사를 하면 돼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곱해봅니다. 오케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해봅니다. 됐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경우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판별식이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판별할 가치도 없어요. 전부 다 실근 하나 나오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요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 이걸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요 상황이 돼야만 하는 거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먼저 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를 옮길 필요 없이 그냥 통째로 가져갑니다. 오케이?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fx를 뭐라고 놓은 거야 지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라고 놓은 거고 f'x를 먼저 조사해야 되니까 미분합니다. 얘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판별식 넣을 필요도 없잖아. 그죠? 인수분해 된다는 건 판별식 무조건 양수란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6으로 묶어봤더니 다시 x-2에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 무조건 뭘 가져? 극대값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갖겠어? 극소값 가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게 f-1 곱하기 f2라는 이 값을 조사하러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부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 말한 거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예요. 7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아까 구해놨네, 저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었으니까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지. 요거 두 개 곱한 결과가 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K값은 뭐가 됩니다? 7 또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좀 번거롭지. 그지? 그러니까 저 그래프 그려놓고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면 될 일이긴 한데, 근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쪼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쪼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밑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얘 봐봐. 여기는 얘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3a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 a가 깔끔하게 쪼개지지 않잖아, 그지? 그럼 좀 전에 했던 저 방식대로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주는 거야? 여기는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기는 제 판별식은 무슨 수여야 되며 양수여야 되며 f'x의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며 거기는 걔 극값들 두 개의 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물론 그래프 그려서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 둘 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같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여기는 이 방법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방법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을 그냥 그대로 뭐라고 놓을 거냐면 fx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x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f'x를 먼저 구합니다.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려면 a 값이 무슨 수여야겠구나, 양수여야겠구나. 이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음수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얘가 0이었으면 어때? 중근 갖는 거고. 그죠? 여기는 얘가 양수였으면 근 갖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바로 판별식 없어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양수입니다. 이 정도 먼저 해놓고 나서, 그럼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가 0 되는 X값은 뭐가 되겠어? X값은 뿔마 루트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얘 극값들은 뭐겠어요? F 극값들은 F 마이너스 루트 A, 그다음 또 F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다, 음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등식 풀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A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A의 루트 A입니다.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일까, 얘들아? 일단 이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빼버릴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루트 A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A 루트 A가 되겠죠? 그럼 얘랑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A 루트 A가 될 거고, 더하기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루트 A 구하라고 하죠. 루트 A.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여기서 요거 플러스네요.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디 갔어? 뭐 했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2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그냥 루트 A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루트 A 집어넣어 봤더니 루트 A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루트 A가 될 거고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루트 A가 되면서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긴 얘가 무슨 수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걸 난 지금 풀고 싶은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거 지수 법칙, 지수 단원에서 할 법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여긴 얘는 뭐야? 다 2 다 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빼버릴게요. 오케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시켜주자. 그럼 얘는 A,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로 약분할 거야. A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로 약분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 A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 루트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개하니까. 이거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은 얼마예요? A 세제곱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A가 1보다 큰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루트 A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루트 A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계산하는 거 자체는 크게 막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원래 방법대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방법대로도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얘도 지금 요 a 때문에 좀 거슬리니까 이거 x의 세제곱 더하기 2랑 그 다음에 3ax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여기 있는 얘는요. 원래 그냥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걔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3ax라고 하는 거는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3a인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3a인 직선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0에서 시작하면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음수 쪽으로 가면 다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얘가 양수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계속 한 점에서 만나지만 얘랑 접하는 순간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거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세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접하는 순간에 A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접하는 순간에 A 값을 구해서 걔보다 큽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뭘로 바뀌는 거냐면 곡선 밖에 한 점 0,0에서의 접선 문제로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곡선 밖에 한 점 0, 그럼 여긴 요점의 좌표 모르니까 t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3t 제곱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긴 얘는 x-t에다가 더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에다가 0,0을 집어넣어서 t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0,0을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0은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t 값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요 값이 얼마였어? 1이었어. 이 기울기가 얼마니? 3이네요. 그죠? 요 기울기가 3이네요. 그럼 a 값은 얼마겠어? 1이겠죠. 그죠? a 값은 1이니까 1보다 더 크면 좋겠군요. 이렇게 푸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있던 개념도 계속 나와요. 접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발견하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너희가 찾아줄 수 있어야 이런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었고 이걸 보자마자 얘 0,0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곡선 밖에 한 점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으로 푼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저 3번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주제.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등식의 활용.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의 증명 정도로 볼게요. 그거 아까 쓸 거 없었어. 여태까지 선생님이 하던 얘기였잖아. 이거 안 썼어? 3차 방정식 근해 판별? 강의 다시 봐요. 그렇죠.
자,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의 증명. 요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 자, 봐. f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대. 그러면 뭘 할 거니? 판별식 할 거야? 저게 2차 함수라는 전제가 깔렸나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왜? 그냥 한번 그래프가 중요하다니까.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 그래프를 그렸어.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였대. 오케이? 그럼 A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얘보다만 어떠면 돼? 작으면 돼. 그죠? 다시 말하면 A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달라붙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걔를 fx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 관점에서.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는. A를 기준으로 fx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요 값이지. 요 값을 극소값. 좋아요. 또 여기는 얘도 극소값이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만 딱 넣고 요거는 필요 없어. 요거 말고 저기 쟤만 딱 찍었어. 쟤를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쟤는 최소값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다 보는 게 아니라 fx의 뭐만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요것만 보여주면은 여기 있는 얘를 증명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좋아요. 그럼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fx가 a보다 커요.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그냥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 최소값이 a보다 커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됐어? 그럼 완전히 반대로 f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fx의 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면 좋겠어 너희한테도.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 다음 마지막 fx라고 하는 게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증명하고 싶었다면 fx의 최대값이 a보다 작아요. 그냥 이거 증명해주면 끝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해주세요. 얘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해주세요. 얘가 되도록 하는 뭘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결 전략을 짜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부등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보면은 그 f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다 증명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 없으니 가장 대표될 만한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점을 찾는 거야. 그 딱 하나의 점은 당연히 뭐겠어? 얘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죠? 얘의 최소값이랑 여기는 얘랑 비교하면은 이게 성립하는 것은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최소값이 없으면요? 최대값이 없으면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는 상태였다면 저기 있는 쟤를 저렇게 풀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게 최대, 최소 정리였거든. 최대, 최소 정리가 있었으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반드시 저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얘가 혹시라도 연속이 아니라거나 혹은 열린 구간에서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혹시 만약에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이 없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대값이나 최소값, 여기 있는 얘를 대체할 만한, 대체가 이거 맞니? 맞겠죠, 뭐. 대체할 만한 그런 값이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쟤를 대체할 만한 값이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얘가 증가하는 함수였어. 이렇게 이게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 열린 구간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게 A였고요. 여기는 얘가 현재 이게 B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최소값은 없지만 내가 FA라는 값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가 뭐의 대체품이 되는 거야? 결국은 최소값의 대체품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FB라고 하는 값은 없지만 여기는 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여기는 얘가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 뭘 대신에 최대값을 대신해서 여기는 얘를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조금의 보정은 필요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f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어. 크다 이렇게 주어졌어. 만약에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조건을 뭘로 갖다 쓰면 되겠어? fa가 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로 갖다 쓰면 돼. 똑같이 크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FA 자체가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냥 아예 3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요 뒤로는 여기는 요쪽 뒤로는 전부 다 여기는 얘 그래프는 3보다 큰 거 맞잖아 지금. 얘가 같아도 3보다 큰 게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보정, 오케이? 요런 보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걔의 대체값을 대체품으로 갖다 쓸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소값 대신에 최소값 비슷한 애를 갖다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fx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2에서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를 만족시키고 싶었어. 그럼 난 뭐라고 쓰면 되겠니? 일단 f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fb라는 값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되니?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는 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될 조건을 써주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존재하지 않을 때는 거기는 걔의 대체값을 갖다 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체값을 갖다 쓸 때는 항상 뭘 신경 써줘? 보정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았죠? 얘는 대체한 거지 완벽하게 여기는 얘를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조절이 좀 필요한 거야. 미세한 조절이 좀 필요한 거야. 거기서 미세한 조절이라는 건 여기는 요 등호를 의미할 거고 여기는 요 등호를 의미하게 되겠죠. 왜 저기는 저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열린 구간 A에서 무한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 fx를 관찰해.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fx를 관찰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보를 주냐면 f'x가 양수입니다. 이런 정보를 줘야 하는데.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fx라고 하는 애가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황은 얘는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A를 기준으로, 요건 지울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자, 여기서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f'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이라고 할 만한 거, 여기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게 분명한데 얘의 최소값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없었어? FA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는 이 값이 A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대체품인 FA를 갖다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는 K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의 최소값이 K보다 큽니다니까 되는 거 맞지만, 얘가 만약에 FA라는 값이 만약에 K였다라고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성립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등호 갖다 써줘도 되겠군요라는 이런 결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부등식의 활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상황에 만약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이렇게 돼 있는 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라고 줬냐면 f'x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fx라고 하는 게 k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조건, 이렇게 되는 조건을 찾아서 써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 그죠? 어디까지? a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얘 최대값을 구하려고 나는 생각을 해봤더니 최대값이 없지만 최대값의 대체품인 fa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죠? 거기는 걔가 k보다 작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는 등호가 없지만 얘가 이렇게가 k였어도 이쪽 아래에서 전부 다 k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됐어?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여기 얘가 f'x가 음수라면 어때? 감소함수지. 맞아? f'x가 음수면 어때? 감소함수지. 이런 범위 내에서 감소함수일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물론 두 개를 더 해야 되지만 하나만 더. 너희가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a 무한대 이렇게 있어요.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f'x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fx가 여전히 k보다 크다. 이렇게 될 뭘 찾아달라라고 했냐면 조건을 찾아달라라고 했어요. 얘가 k보다 작다라고 하자. k보다 작다. 이렇게 될 조건을 찾아주세요. 다시 이렇게 될 조건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조건은 뭐가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A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뭐 하고 있었대? 감소하고 있었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 그죠? 난 지금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했던 건데 결국 여기 있는 얘 뭐가 궁금해? 최대값이 궁금해. 최대값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대체품으로 뭘 사용합니다? FA라는 대체품을 사용합니다. 거기는 걔가 K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발견했을 때는 요렇게 요 조건을 갖다 써주면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부등식의 활용 파트에서 할 얘기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를 증명하고 싶어.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자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은 뭐냐면 fx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들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나는 fx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고 놀 거야 원래는. 오케이? 원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는 경우,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없는 경우일 때는 거기는 걔의 무슨 값을 대체하는 값을 생각해서, 오케이? 대체하는 값을 생각해서 거기는 걔에 대한 증명을 조건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죠? 특히나 이런 조건이나 이런 조건,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저기는 제 문제를 푸는 걸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부등식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얘의 조건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볼 거냐면 x세제곱 더하기 뭐라고 해볼까? 3 빼기죠.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a까지 놓고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식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뭘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어. 이제부터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죠?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럼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까지 됐고요. 얘가 0 된 x값을 찾아봤더니 x는 0 또는 뭐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집니다. 0이랑 2랑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얘는 지금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에만 관심이 있어. 얘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죠? 얘가 다 양수였으니까 fx는 증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요 값이 2였다고 생각한다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현재 얘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체품으로 뭘 사용합니다? f2라는 걸 사용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걔가 뭐보다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거기 있는 걔가 얘가 그럼 0이 되면 안 되나? 얘가 지금 x축이면 안 되나?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f2가 0이 돼도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보정 작업 한번 해줍니다. 결국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해서 넣어줍니다. 어떻게 돼요? a-4가 되겠네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요? 4가 되네요. a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 느낌만 찾아가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도록 한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될까? 얘들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생각해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요렇게 된 거, 그다음에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 네 가지 개형에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흐름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해줍니다?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줍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는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그죠? 이건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얘 0 되는 거는 지금 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0이거나 또는 왜 저래 저거? 1이거나 또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몇 개나 있어? 무려 3개나 있어요. 그죠? 극값 3개 있고 그 3개를 다 구해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봐봐. 얘 그래프 잠깐만 간단히 그려볼게. 얘 0이랑 1이랑 2니까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근데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럼 요거 3개 중에 요 가운데 있는 여기 얘는 극대값이니까 최소값이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결국은 나는 F0이랑 F2 값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일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어 봅니다. 원래 있던 식 저기다가 0을 어디 갔어? 저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A가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봤어? 2를 집어넣어 봤어.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얘도 마이너스 A가 된대. 오케이? 마이너스 A가 된대. 되나요? 마이너스 A가 되나? 실제로?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뭐가 돼요? 2를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은 마이너스 A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부등식에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좋아요. 여기 있는 얘. 얘는 뭔가요? 얘는 뭔가요? 됐어. 요 3번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번, 1번, 2번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gx를 넘기면, 그지? gx를 넘기면 몇 차 부등식 돼? 4차 부등식 될 거예요. 4차 부등식이니까 쟤는 반드시 뭘 가질 거야? 최소값 가질 거야. 최소값 구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해줄까? 넘길 생각을 혹시 못했었나요? 사실 1번에 2번 말한 건데. 아 1번에 2번 말한 거예요. 이한이는 이거 말한 거고 이건 됐어? 이해됐어? 수아는? 됐어? 그럼 1번에 2번 가볼까? 1번에 2번. 똑같네. 그죠? 여기는 얘 뭘 구하면 되겠어?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죠? 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을 못 구하겠어. 최소값 구해보자. 자 보자. 최소값 구하는 게 어렵니?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일단? 미분해요. 미분 왜 해요? 최소값 구하려고 하는 거야 미분이? 그래프 그리려고 그죠?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합니다. 4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건 얘가 0 되는 x 값은 뭐밖에 없었어? a밖에 없었어. 그죠? 나머지는 다 허근 나올 겁니다. 맞아요? 허근 나온다는 사실 알겠어? 인수분해 해보면 되죠. 인수분해 해보면 판별식 음수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다는 소리야? 얘가 a였다는 소리겠죠. 맞아?
그러니까 A에서 최소값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A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되겠죠.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이거니까 마이너스 3A의 4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 이걸 거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걸 거고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이걸 거고 그죠?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이거겠네요.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네요. 속도와 가속도, 그다음 시간에 대한 변화율, 요거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봅시다. 보자. 이제 끝이야.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미분이 다 끝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으로 들어갈 거야. 자, 볼게. 일단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함수가 조금 바뀌어요. 함수가 좀 바뀌어. 우리한테 원래 익숙하던 함수는 뭐냐면 여긴 얘가 무슨 축? X축. 여긴 얘가 무슨 축? Y축. 이렇게 해서 얘는 Y는 fx라는 함수.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함수였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냐면 t축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 있는 얘가 x축 이렇게 바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얘가 t축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무슨 축? v축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여기서 너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정의역이 뭐였어? x였어요. x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지? 근데 거기는 걔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 t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 물리 배운 적 있죠? 맞아요? 물리 배운 적 있죠? 물리에서 물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있어. 위치, 그냥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냥 위치예요, 말 그대로. 위치라고 있는 게 있는데 위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xt라고 할게. 이렇게 xt 해서 얘가 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는 얘가 지금 x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t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시간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로 저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치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어디서의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동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을까? 가 아니라 얘는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얘는 어디 위에서? 얘는 수직선 위의 운동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직선 위의 운동입니다. 요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수직선에서 너희가 직접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수직선상에 너희가 직접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x가 위치라고 했죠. x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지금처럼 그냥 t제곱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얘는 수직선상을 움직이고 있었어. 그죠? 그럼 0초일 때는 얘의 위치가 어디예요?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t가 얼마일 때? 0일 때 위치가 현재 여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t가 1초가 지났어. 1초 후에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1이 되겠지. 여기 얘가 1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여기는 얘가 지금 t가 얼마일 때? 1초일 때 위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t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는 위치가 어디가 돼요? 4가 되죠. 얘가 4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t가 2였을 때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 이하나. 조금만 더 가볼게. 자, t가 몇일 때? 3일 때는 위치가 얼마가 돼요? 9가 됩니다. 그죠? t가 얼마일 때? 3일 때 위치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개만 넣어봤어요. 0부터 그냥 쭉 넣어봤어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1초, 2초, 3초 이렇게 지금 운동하고 있는, 얘는 실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 속도는 누가 봐도 더 빨라지니 느려지니? 빨라지겠죠. 맞아? 1초 동안 처음엔 요만큼 갔는데 1초 동안 두 번째는 요만큼 갔고 세 번째는 1초 동안 요만큼 갔으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았죠? 다시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여긴 얘가 뭐라고 줬다라고 해볼까? 얘가 어떻게 볼까? 얘가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t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t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5t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번에 얘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얘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긴 얘가 0이고 여긴 얘가 5가 되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얘가 얘 그래프. 얘는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얘가 5였어요. 이거 6으로 바꿀게. 좀 보기 편하게 6으로 바꾸자.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을 거고 3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얼마가 됩니다. 3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9가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자. 처음에 0초였을 때 위치는 얘였어. 그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났어. 1초가 지났대. 그럼 1초 지났더니 마이너스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5로 가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5만큼씩 이렇게 갔어. 여기는 얘가 지금 t가 1초였을 때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2초가 됐어요. 2초가 됐어요.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4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12가 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초 동안 여기가 마이너스 5였다면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t가 2초일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t가 3초일 때 마이너스 9를 찍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다시 돌아오다가 6초일 때 다시 원점을 통과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 그림을 보면서, 여기는 요 그림, 요 그래프를 보면서 실제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내려와서 실제로 운동을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하고 있죠. 맞아요? y값만 보면 얘 y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은 요렇게 가고 있었어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얘는 수직선상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뭐로 정의했어? 속도가 뭐였어? 전혀 배우지 않은 양 그냥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 다 물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건데 속도라는 건 어떻게 정의했니?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지났냐,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속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저기는 쟤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속도가 될 거고 우리가 배웠던 평균 변화율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죠? 델타 x분의 델타 y였잖아. 그래서 b-a분의 fb-fa로 계산을 했었잖아. 고맙죠. 다 말해줘가지고 좀 뜨끔했는데 그지? 맞아? 다시 봐봐. 얘도 지금 뭐냐면 델타 t분의 뭐예요? 델타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다시 말하지만 얘는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평균 속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순간 속도. 당연히 평균 속도가 중요하겠니? 순간 속도가 중요하겠니? 순간 속도가 중요해요. 왠지 봐봐.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운동한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그 계기판에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현재 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과속 카메라를 지나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냥 찍힐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요한 건 순간 속도가 중요한 거라고. 그럼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네 글자로 다시 한번. 순간 변화율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였어? 미분계수였지. 미분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순간 속도를 생각한다면 순간 이거 뭐야? 순간 속도를 생각한다면 그 순간 속도는 여기에 뭘 붙여주면 되냐면 리미트 델타 t가 뭘로 갈 때 0으로 갈 때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를 dx dt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dx dt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해달라는 거야? x를 뭘로 미분해 달라는 거야? t로 미분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치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위치라고 하는 거 있어. 여기는 이 위치에 대한 얘가 t에 대한 뭐겠어? t에 대한 함수였을 거야. 그죠? 얘가 ft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위치를 내가 t에 대해서 뭘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되냐면 속도라는 애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f't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거기 있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불러요. f't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냥 한 번 더 미분했다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쓰고요. 여기는 얘를 속도 v라고 쓰고요. 여기는 얘를 가속도 a라고 씁니다. 오케이? 쟤네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상황에서 미분한 거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궁금해. 7초일 때 속도가 궁금했어. 요때 속도가 궁금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해서? 미분해서 7 넣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속도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관찰해야 되는 것들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총 3가지가 있는데 봐봐. 처음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XT 그래프가 있어요. XT 그래프. 얘는 지금 위치와 시간에 대한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속도 V 그다음에 T, VT 그래프가 있습니다. 속도에 관한 식을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 AT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얘도 뭐 이렇게 생겼다. 얘도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의 해석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해석 포인트들.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XT 그래프에서 첫 번째는 함수값의 의미가 뭘까요? 함수값의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뭐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뭐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얘가 얼마 나왔어? 3이 나왔어. 이렇게 됐어. 그 3의 의미는 뭘까?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위치예요, 위치. 1초일 때 위치가 3에 있었군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함수값의 의미는 뭐겠어? 얘는 1초일 때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는 그냥 그 1초일 때 뭐가 궁금한 거야? 속도가 궁금한 거고 속도값을 내보내고 있었을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함수값의 의미는 뭐 1초일 때 3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얘 가속도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프 자체가 그 그래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1초일 때 함수값의 의미들은 결국 처음에 여기 달려있는 얘에 따라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는 얘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속도가 된다고 했죠?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요 점에서 기울기가 미분한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의미한 거는 뭐겠어? 뭘 의미합니다? 속도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요 점에서 기울기가 빵이었지. 얘는 지금 속도가 0이네. 속도가 0이라는 건 뭐야? 정지 상태에 있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거야.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기울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며? 가속도가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는 뭘 의미하겠어?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미분한 결과는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저걸 미분한 결과는 이름이 붙여있지 않으니까. 그럼 얘들아, 위치와 속도의 관계랑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는 완전히 똑같은 건데 얘들아,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뭔지 좀 개념이 잡히니?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뭐예요? 속도라는 건 뭐고 가속도라는 게 뭔지 그냥 표면적으로 저 그냥 글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한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가 물리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오케이? 선생님 그래서 역학을 개 잘해요. 운동하는 이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은 이 상황 자체, 이 현상을 속도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뭘까? 가속도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 너희 나이 때. 그래서 완전히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야.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재수없죠? 근데 진짜 그 속도가 뭔지, 가속도가 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속도가 뭐야, 얘들아?
그냥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위치가 변하고 있냐 이거잖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있잖아. 내가 1초 동안 이만큼을 갔어요. 그럼 속도는 한 이 정도 되겠지. 1초 동안. 1초 동안 내가 요만큼을 갔어. 그럼 속도가 좀 느리겠지. 속도가 빠를수록 더 1초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많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속도가 의미하는 거는 1초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하고 있나요? 단위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만큼 변하고 있나요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오케이? 속도가 3이었어. 1초 동안 얼만큼 간다는 소리야? 3만큼 간다는 소리야. 속도가 5였어. 1초 동안 얼만큼 간다는 소리야? 5만큼 간다는 소리야. 간단하잖아, 그지? 되게 간단하게.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가 1이었어. 그럼 속도가 1초 동안 1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죠?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다시 봐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다시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잘 봐봐. 속도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를 의미하는 거야. 그지? 1초 동안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죠? 원래 위치가 3이었는데 속도가 5였어. 그럼 내 위치는 얼마큼 되겠어? 1초 동안? 8이 되겠죠. 1초 동안 얘는 뭐 5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마찬가지야. 잘 봐봐. 원래 나의 속도가 지금 3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 오케이? 3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2였대. 그럼 1초 후에는 나의 속도가 얼마큼 되겠어? 다시 3만큼으로 가고 있다고. 3만큼으로. 나의 속도는 지금 3이었어요. 오케이? 3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가속도가 1이래. 2래. 네, 뭐라 그랬지 아까? 2라고 했어? 그래서 너가 5라고 대답했니? 잘했네. 잘했네. 다시 3으로 가고 있어. 3으로 가고 있는데 1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 변한다는 게 가속도가 2라는 뜻이잖아. 맞죠? 1초 후에 나의 속도는 얼만큼이 돼 있는 거야? 5만큼이 돼 있는 거야. 더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었어. 오케이? 나는 현재 5만큼으로 빨리 가고 있었어.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럼 1초 후에 나의 속도는 얼만큼이 되겠어? 2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떨어졌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속도로 돌아와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알았죠? 자, 봐봐. 속도가 3이었어. 그럼 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로 가고 있어.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나 어디로 가고 있겠어? 일로 가고 있겠지. 일로 이만큼씩 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내? 결국은 방향을 나타내.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가 뭘 나타낸다?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0이었다는 건 뭐야? 정지. 맞아요. 속도가 0이었다는 건 뭐라고? 정지.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 운동 방향은 누가 정하나요? 그냥 네가 정하면 돼요. 알았죠? 아무렇게나. 내가 양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정했다면 음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속도가 3으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갑자기 2가 됐다가 속도가 1이 됐다가 속도가 0이 됐어. 그럼 정지했지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됐어.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거랑 가속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난 지금 물리 선생님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니 내가 지금.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봐. 봐봐. 지금 개념은 이게 다예요. 여기는 얘가 다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속도 그래프에서 뭘 하나 신경 써주세요. 얘만 딱 따로. 얘 부호 신경 써주세요. 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입니다?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입니다. 얘가 0이었으면 뭐가 된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에서는 요거 3개 관찰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얘 그래프에서는 요거 2개 관찰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 그래프에서는 그냥 가속도가 얼마구나 이 정도만 관찰하면 되고 얘는 아마도 준다면은 그냥 직선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가속도가 3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에서도 처음에 배우는 게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배울 거야. 처음에. 기억나요? 등속도. S는 VT잖아. X는 VT. 맞아? 등속도라는 건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여기 있는 얘 기울기가 얼마니까 빵이니까 가속도가 빵인 거야.
가속도는 빵인 그래프가 등속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속도가 다 일정하다는 건 얘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거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얘는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등속도 운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런 걸 배웠었거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야? 여기 얘가 이렇게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얘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계속 똑같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똑같았다는 거니까 속도가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 더 빨라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점점 더 시간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겠네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물리 공부까지 같이 한 겁니다. 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봐봐 얘들아, 요렇게 주어져 있는 얘의 그래프가 XT 그래프였어요. XT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직선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 판단해 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얘뿐만 아니라 여기는 얘를 가지고도 VT 그래프를 봤어. 이게 만약에 VT 그래프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얘가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뭘로 판단하냐면 얘 부호로 판단해요. 어차피 얘 부호. 오케이? 얘 부호가 무슨 수? 음수. 그지? 처음에 여기서부터 음수로 가잖아. 그럼 나는 운동 방향이 처음에 이쪽이겠어? 이쪽일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어때? 조금 더 빨리 가겠지? 점점 빨라지겠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좀 천천히 가겠지? 맞아? 그러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면 멈출 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이쪽으로 가겠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요렇게 가고 있어. 한 요쯤 갔대. 요때가 속도가 제일 빠를 거야. 속력이. 맞아요? 그게 여기 3초일 거야. 그리고 3초에서 더 갑니다. 여기까지 더 가요. 맞아요?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음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 부호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 여기는 이만큼 여전히 무슨 수야? 음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6초일 때 뭐 했어? 정지. 그죠? 6초일 때 뭐 했다? 정지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군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XT 그래프를 보든지 VT 그래프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개 전부 다 뭘 해줄 수 있어요? 실제 수직선 상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입니다. 이거는 순간 속도, 순간 속력에 대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랑 그다음에 평균 속력에 대한 차이를 평균 속도랑 다시 정리해 줄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자, 두 가지를 기억해요. 자, 속도도 두 가지가 있어.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어. 그죠? 속력이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하나 너 계속 존다 지금. 다시. 자, 일단은 속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 평균 순간 속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순간 속도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순간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속도라고 쓰는 겁니다. 평균 속도는 그냥 평균 속도라고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평균 속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 거야? 속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관계는 요거 두 개의 관계는 속도에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얘는 델타 t분의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분해 얘는 위치의 변화량 얘는 위치의 변화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의 변화량 분해 얘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개 무슨 차이일까?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실제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여기 수직선이 딱 있는데 얘가
처음에 요로 갔다가 요로 돌아왔다가 다시 요로 왔어. 수직선상에서 겹칠까 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런 운동을 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1이었고 요 점의 좌표가 2였고 요 점의 좌표가 3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현재 3초 동안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평균 속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평균 속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긴 얘는 3초 동안 실제로 내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만큼? 3만큼이었어요. 얘는 0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어? 3에 도착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고요. 평균 속력에 대한 개념은요. 실제로 3초 동안 움직였대요. 3초 동안 움직였는데 얘는 2만큼 갔다가 1만큼 갔다가 2만큼 갔어. 얼만큼 갔어? 총 5만큼 움직였어. 실제 이동한 거리는 5만큼 이동했어. 이게 평균 속력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주면은 일단 속도, 가속도,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보자. 바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뭐가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초일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사실 여기 있는 얘까지는 그래프도 필요 없고 그냥 미분해서 3 넣고 한 번 더 미분해서 3 넣으면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있었으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는 얘 미분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3t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t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다 3 넣은 게 속도였을 거고 여기다가 3 넣은 게 가속도였을 거야.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해주세요.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속도, 그지? 속도의 부호, 그지?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에 영향을 받으니까 얘의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얘의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2랑 2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근데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해 주는 거니까 시간은 뒤로 가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구나. 답은 2초일 때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거 좀 추워. 됐어요? 어차피 수아가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계속. 지금 수아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얘 때문에 그런가? 볼게요.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건 선생님이 문제 다 풀어줄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예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 문제 다 풀어줄 건데 봅시다. 뭐 숫자 바꾸기는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표현 바꾸기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x축이랑 x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래. 얘도 수직선상의 운동을 하고 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기는 제 위치들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봐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M이라고 하는 얘의 위치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뭐라고 했으니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M의 위치는 XM이라고 놓을까요? 여기 있는 얘는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2분의 XP 더하기 XQ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는 걔가 중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요. 2분의 뭐가 됩니다. t의 세제곱 더하기 3t에다가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2분의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궁금했으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겠다. 그럼 VM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미분합시다. 요거 미분합시다.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요거 미분하니까 3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될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고 그때 두 점의 각각의 속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어때? 귀찮긴 하네. 그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얘 인수분해 먼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얘는 지금 2분의 1은 앞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3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여기 얘는 1이랑 1이랑 3이랑 1이랑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 그래프는 요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1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얘는 지금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니까 얘는 사실상 필요 없는 값이었고 여기는 얘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각은 얼마가 됩니다. t는 1초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두 점 P랑 Q의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의 관심사는 여기는 얘에서 좀 멀어졌어. 그지? 얘가 아니라 얘랑 얘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면 되겠다. 요거 미분하면은 V 뭐가 되겠어? VP가 될 거고 저 밑에 거, 옆에 거 미분하면은 VQ가 되겠죠. 자, 여기는 얘 먼저 미분해보자. 3t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여기 1초일 때니까 1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될 거고 1초일 때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다음 보자. 어이구, 얘는 또 뭐야? 자, 개념 넓히기. 문제 재밌네. 자, 두 자동차 A랑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대요. t초 동안 A, 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20초일 때 얘는 같았어요. 그죠? 20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얘가 더 뭐였어? 기울기가 더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0초였고 여기 얘가 10초, 여기 얘가 20초, 그다음에 얘가 30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초일 때 함수값이 같아요. 위치들이 같아요. 위치가 같습니다. 둘 다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졸려 지금. 좀 깨자.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분홍색으로 F를 표현할 거야. F. 됐나요?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여긴 얘가 fx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ft입니다.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보다 뭐 한다고 했어?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대요. 그죠? 더 큽니다.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g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10초에서 30초 동안 위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그럼 봐봐. 10초에서 처음에 한 요쯤에 있을 땐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더 위에 있어요. F가 더 위에 있어. 계속 F가 더 위에 있다가 여기서 만났죠? 그죠? 그 다음에 F가 밑에 있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한다면 처음에 누가 더 앞에 있었는데 A가 더 앞에 있었는데 그죠? A가 더 앞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B가 더 뒤에 있었는데 맞아요? 요 순간에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B가 앞으로 치고 나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B가 A를 한번 추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B는 자동차 A를 한번 추월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해석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 요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되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잘 봐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dy, dx 요거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얘의 의미는 뭐예요? y, x에 대한 y의 변화율입니다. 다시, 얘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고요. 얘를 구하고 싶었다. 그럼 얘는 뭐 한 거다? 얘는 x로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y를 x로 미분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 했을 때 우리가 했던 액션은 사실상 이런 거였어. 봐봐. 원래 y는 fx라고 하는 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뭐 해주세요? 미분해 주세요. 뭘로 미분해 주세요? x로 미분해 주세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짓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좀 전에 했던 건 뭐였냐면 dx, dt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dv, dt 했습니다. 맞아요? 얘는 뭐였어? 얘는 위치, 다시 시간에 대한, 시각에 대한 뭐다? 위치의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 일단은 뭐를? x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 했어?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그랬을 때 f't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고 그냥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것 뿐이야. 그죠? 요건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 하고 있었던 거는 f't를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얘는 똑같이 시각에 대한 뭐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뭐가 준비물로 필요하냐면 V가 FT입니다. 이런 식으로 V가 T에 대한 식이 필요할 거고 여기는 얘에서 한 번 더 미분해준 결과가 A가 되면서 F'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지 결국은 V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보면 걔를 뭐 한 겁니다? 미분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이름이 안 붙어있는 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또 시각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관찰하게 될 거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이 길이를 내가 뭐라고 놓는다면 L이라고 놓는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는 결국 뭐겠어? dl,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원하는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ds, dt를 구하고자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피, 이 부피를 내가 라지 v, 볼륨이라고 해서 라지 v라고 한다면 dv, dt, 여기 있는 얘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꼭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있겠다. 봐봐.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L이라고 하는 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미분해서 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뭐 F'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면 S를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해줄 수 있다면 그걸 미분해서 여기는 얘를 F'T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궁금하다면 V를 뭘로?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걔를 미분해서 얘를 F'T라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 끝이에요. 오케이? 다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그 변화율이 궁금한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변화율이 궁금한 그 대상을 t에 대한 함수로, 변화율이 궁금한 대상을 t에 대한 함수로, 오케이? 변화율이 궁금한 그 대상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뭘만 해준다면, 걔를 미분만 해준다면 그 변화율을 구할 수 있구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구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흐름은 저게 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t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너희가 해줄 수 있으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누구나 다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보자. 얘도 선생님 다 풀어줄 거야. 천천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인 선분 AB가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점 P, 요 점이 지금 1cm/s의 속도로 A를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얘랑 얘를 지름으로 하고 얘랑 얘를 지름으로 하는 그 넓이의 합을 S라고 한다면 P가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S의 뭐가 궁금합니다?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S의 변화율이죠. 그죠? S의 변화율이니까 내가 처음에 해줘야 될 일이 뭐가 되겠어? S라고 하는 애를요.
t에 대한 뭘로? 식으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 주는 거. 이게 너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한번 가보자. 저긴 제일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한테 준 정보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1의 속도로 가고 있대. 그럼 얘가 t초가 지난 상황을 생각해보는 거야. t초가 지난 상황.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겠니 얘들아? t겠지. 맞아? 몇 초 1의 속도로 가고 있었으니까 얘는 t의 속도, 그러니까 저 거리는 t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몇 초 만약에 2의 속도로 가고 있었으면 저기는 저 길이는 2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 저 길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봤더니 얘가 t였어. 그럼 여기는 얘가 누가 뭐래도 20-t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넓이는요, 이거에 반땡을 한 2분의 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걔를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준 게 여기는 요거의 넓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 반땡을 해요. 20-t를 반땡합니다. 그걸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주면 얘의 넓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뭐겠어? 넓이였을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파이 4분의 다 빼자. 4분의 파이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얘는 t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20-t 제곱 이렇게 되겠다. 얘가 s에 대한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구해놨어. 그리고 전개만 해볼게요. 그냥 뭐가 돼?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40t에다가 플러스 400 뭐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으니까? S의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뭐겠어요? 두 번째 할 일은 여기는 얘를 뭐 해줍니다? 미분해줍니다. 뭘로 미분해줘요? 시간으로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ds, dt가 될 거고 그게 내가 원하는 값일 거니까 일단 요거 먼저 구해봅시다. 얘를 미분한 거니까 4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었을 거고요. 요거 미분한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4t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요거 4 묶어내면은 얘는 파이에다가 뭐가 되겠어? t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난 몇 초 후에? 1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t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15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답이 5파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만 잡아 얘들아. 흐름만. 이런 게 궁금했어. 이런 게 궁금했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했어. 그럼 길이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주고 미분하면 끝입니다. 넓이가 궁금했어.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고 미분하면 끝입니다. 부피가 궁금했어. 부피에 대한 식을 세워주고 미분하면 끝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됐죠? 숫자 바꾸기는 안 하고요. 넘어가서 2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어쩌고 저쩌고. 얘도 지금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네. 그죠?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똑같은 문제네. 그죠?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자,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이따 질문해요. 자, 우리는 바로 7-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번에는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했어요. 됐습니다.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그 부피를 뭐라고 놓는다면 V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피의 변화율을 한번 구해 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되죠. 부피를. 나는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부분의 부피가 궁금한 거야. 이 부분의 부피가 궁금한 거야.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0.5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t초 후라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됐다는 뜻이고 0.5t가 됐다는 뜻이고.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t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얘의 2배니까 얘의 2배였을 거라고. 됐죠? 그럼 이 부피 구해보자. 이 부피 뭐가 될까? 일단 첫 번째. 뿌리니까 3분의 1이 필요할 거고. 그죠? 3분의 1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 반지름. 밑면의 넓이가 뭐가 돼요? 파이 r 제곱. 0.5. 0.5는 2분의 t라고 할게요. 2분의 t의 제곱에 뭐가 필요하겠어? 파이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가 필요해? t가 필요해. 그죠? 결과는 뭐가 됩니다? 12분의 파이 t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야? 미분해 줄 거야. dv dt 구해봅시다. 이거 미분했더니 뭐가 돼?
4분의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난 몇 초일 때인지만 구하면 끝날 것 같아. 그죠? 몇 초일 때인지만 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일 것 같아. 근데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됐댔어? 6이 됐댔어. 얘가 몇이 됐대? 6이 됐대. 맞아요? 그럼 몇 초일 때구나? 12초였을 때구나. 맞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요? 12를 집어넣어줘요. 4분의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 약분하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됐습니다. 144를 4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거 약분 빨리빨리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알겠죠? 요거 관련된 문제들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꽤 있어요. 이거 너희들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설명해서 끝낼 거고요. 기초 다지기 문제 정도까지는 너희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기초 다지기 문제까지는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부터 얘들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30분 동안 너희는 뭘 하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 숫자 바꾸기 문제 2개가 있을 거예요. 6-1번, 그다음 6-1번, 7-1번, 7-2번 이렇게 세 문제 정도는 안 풀었겠죠. 그 세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 된 사람은 기본 다지기 문제를 풀어봅니다.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